자, 알겠습니다. 자, 받아요. 마지막 개념 가봅시다. 이제는 우리 앞으로 돌아와서 그 유형 4번에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개념으로 정리를 좀 해볼 거고, 저번 시간에 이거를 안 하고 너희들한테 일단 문제를 풀려본 이유는 일단 뭐 어떻게든 계산을 해서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라는 얘기였어요. 우리 계산 연습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였으니까 뭐 378번이나 79번, 80번 같은 문제들, 82번까지 얘도 직접 제곱도 해보고, 그래서 계산 곱셈의 연습도 한번 해보고 해봐라 그런 의미였죠.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이 제곱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 복소수의 제곱과 관련된 개념은 어떤 복소수의 제곱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볼게요.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뭐가 됐다. 그러면 제곱하기 전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복소수가 뭐인지 우리는 거꾸로 추리낼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얘도 어느 정도 암기는 조금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 복소수를 우리가 Z라고 한번 표현해보면 Z와 그리고 A 더하기 BI라고 모델링을 한번 잡아볼게요. 주어진 복소수 Z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실제로 제곱을 해봤을 때 Z의 제곱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A 플러스 BI의 제곱, A 플러스 BI 곱하기 A 플러스 BI인 거니까 앞에 거에 A랑 만난 거랑 BI 만난 거 얘네들이 실수부로 이렇게 묶여 들어오게 될 거야. A의 제곱에 BI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B제곱이 될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실수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AB만큼의 I가 되면서 허수부는 2AB가 되겠구나. 그런 얘기지. 그래서 Z를 A 플러스 BI라고 한다면 Z제곱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지만 항상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파악하지 말자라는 게 지금 개념의 어떤 취지가 되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자. Z제곱이 만약에 실수다라고 제곱의 수의 종류를 얘기를 해줬어요. Z제곱이 실수야.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Z가 뭐였는지를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라는 얘기지. 제곱을 했더니 그럼 얘를 보고 지금도 얘기해보자. 아직 암기가 안 됐으니까 얘가 실수였다면 이 허수부 2AB가 0이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럼 2AB가 0이려면 A랑 B 중에 적어도 한 개는 0이어야 돼요.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아니면 뭐 둘 다 0이어도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제곱이 실수였다면 우리 A랑 B에 대한 단서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A가 0이었거나 또는 B가 0이었겠구나. 이건 Z에 대한 정보인 거지. Z를 제곱했는데 실수였어? 그러면 기존의 그 Z는 실수부가 0이거나 허수부가 0인 둘 중에 하나라도 0인 그런 복소수였구나.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너 다 필기를 지금 하고 있니? 벌써? 좀씩 고치려고 했는데. 그래, 이렇게 써자. 얘는 이렇게 써도 괜찮아. A가 0이구나, B가 0이구나.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떤 Z에 대한 정보를 쓰는 칸이라고 얘기해 볼게. 우리 Z는 A가 0이거나 B가 0인 그런 놈이었다. 그런 놈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뭐 별로 그다지 중요한 정보 아니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 A에다가 0 집어넣고 B에다가 0 집어넣고 둘 중에 하나도 0 집어넣은 다음에 실제로 제곱하면 실수가 되는 것도 맞기 때문에 이러면 이런 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대입해서 실제로 제곱해보시면 실수가 된다는 걸 할 수 있어요. 만약에 B가 0이었어? A 제곱하면 실수되는 거 맞죠? A가 0이었어? BI 제곱하면 또다시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로 바뀌면서 실수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은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을게. 얘면 얘다 라는 건 너무 당연히 다 맞는 말이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딥하게 들어가 봅시다. Z제곱이 이번에는 양의 실수라고 해볼게요. 양수라고 하면 되겠죠. 양수라는 말 자체가 이미 실수라는 가정은 깔려 있는 거니까 얘도 우리 양방향으로 뭐 어떤 얘기랑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판단을 해보면요.
자, 이거 보고 이제 지금은 공부하는 거니까 얘 보고 갈 거야. 제곱이 양수면 여기는 여전히 0이면서, 그렇지? 실수니까 여기는 0이 되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양수가 돼야 돼. 그러면 a가 0이면 안 되겠죠. a가 0이면 0에다가 b제곱을 뺀 거니까 여기가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얘는 b가 0이어서 이 허수부를 0으로 만들어주고 a가 0이 아니어서 양수 빼기 0꼴의 양수가 앞에 자리 잡게끔 해줘야 된다. 따라서 이놈은 a가 0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b는 0이어야 돼.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어야 된다는 거야. 제곱을 했을 때 이게 양수가 나오려면, 양의 실수가 나오려면 여기는 날아가면서 여기는 양수여야 돼. 그러려면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있어야 되는데 b가 0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a는 0이 아니고. 그리고 이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거를 우리는 어떤 수의 종류로 얘기해보면 결국엔 이거야. z는 실수였다라는 얘기구나. 얘는 그다지 어떤 종류를 얘기하기가 좀 까다로웠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0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나았지. 하지만 얘는 0이 아니고요, 0이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수의 종류를 얘기해보면 그게 실수라는 거예요. 여기가 살아있고 여기는 죽었다는 거니까 뭐 이런 표.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0이 아닌 실수가 되겠죠. 0이 아닌 실수. 0이 아닌 실수를, 그럼 거꾸로 생각해보자. 0이 아닌 실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는 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지. 제곱했을 때 양수가 된다? 그럼 제곱하기 전에 그 z는 0이 아닌 실수였겠구나. 이렇게 용어로 기억하셔도 되고, 사실 내가 권장하는 바는 어차피 우리가 a랑 b에 대한 단서로 문제풀이를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이게 a랑 b에 대한 이 단서로 기억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것도 마찬가지. a가 0이거나 아니면 b가 0이거나 오른쪽 밑줄 친 부분으로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z제곱이 음수. 쭉 나올 수 있는 것들 한번 다 해보자. z제곱이 음수다. 음수 양수는 이미 기본적으로 실수라는 가정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양수냐 음수냐는 0보다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라는 거니까 실수여야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얘도 양방향인데요. 제곱을 했을 때 음수면 아까랑 거의 똑같은 상황이야. 여기는 날아가면서 여기가 음수여야 돼. 이번엔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어야 돼. 그래야 여기가 음수가 되면서 이 2ab 부분이 0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반대로 바꿔주면 된다. a가 0이고요. b가 0이 아니어야, 그래야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수, 얘를 종류를 이름으로 한번 얘기해보면 z는 뭘까 이거? 여기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그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0 더하기 3i, 0 빼기 5i. 오늘 델리 테스트 두 번째 문제에 있었던 거랑 거의 뭐 비슷한 그런 개념이네요. 순어수죠, 순어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쭉 여러 가지를 더 정리하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거의 압도적인 빈도죠. 압도적인 빈도. 제곱했을 때 음수야? 그럼 z는 얘는 사실 요렇게도 기억해야 되고 얘가 순어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순어수라는 이 단어로 기억하기도 해야 돼요. 순어수는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되는 아주 신박한 겁니다. 사실상 이 복소수의 체계가 얘 때문에 펼쳐진 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지. 우리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 복소수 왜 수의 체계가 확장됐지?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숫자들이 정의가 됐다라고 했잖아. 그 순간을 지금 본 거야.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그 상황이 z가 순어수였던 상황이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압도적인 빈도로 가장 중요해요. 이거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거 나올 거예요. 제곱했을 때 음수. 한번 문제 지금 보고 갈까? 지금 거기에 있는 뭐 여기 몇 문제가 꽤 없기는 하지만 거기 382번 봅시다. 382번. 382번 보면 z가 막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복잡하게 i의 뭐 x 더하기 2i의 제곱, 이거 정리를 이쁘게 해보라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나와 있어? z 제곱이 0보다 작다.
이게 지금 음의 실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아 그러면 이 z는 순호수였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z 제곱이 0보다 작다는 걸 보자마자 직접 그걸 제곱해서 계산하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그 제곱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z가 순허수였구나. 즉 어떤 a와 b의 조건으로 얘기하면 실수부가 0이고 허수부가 0이 아닌 그런 수였구나 라는 걸로부터 제곱을 굳이 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종류별로 다 나와 있는 것 같긴 한데 378번 대표 문제조차도 그거였습니다.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래요. 제곱을 했을 때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래요. 그럼 그 z는 순호수였어야 되는 거야. 순호수가 되도록 하라 이런 얘기인 거죠. z가 순호수가 되도록 해주세요 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였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만 더 해봅시다. z의 제곱, 이거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제곱을 했을 때 허수가 됐대. 제곱을 했을 때 허수가 됐대요. 허수. i를 머금고 있는 수를 우리가 허수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래서 허수가 되려면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가 0이 아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a, b의 곱이 0이 아니려면 둘 다 0이 아니어야 돼요. 둘 다. 얘를 한 번 했으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냥 a, b의 곱이 0이 아니다. 만약에 이걸 따로따로 써주고 싶으면 a도 0이 아니고요. 그리고 b도 0이 아니다. 뭐 이렇게 나눠서 써줘도 되긴 하겠지만 같은 의미로 한 방에 곱이 0이 아닙니다. 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럼 곱이 0이 아니다. 여기서는 뭔가 딱히 이름을 붙일 만한 게 없어요. 곱이 0이 아니면 뭐 순호수가 아닌 허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는 한데 써봅시다. 이름도 있긴 하니까 그래도 곱이 0이 아니다. 각각 다 0이 아니는 거니까 얘는 굳이 종류로 얘기하면 순호수가 아닌 허수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A, B의 조건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허수. 그 다음에 마지막 개념. 허리 아픈데. z의 제곱이 순호수다. 이렇게까지가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제곱을 했을 때 순호수야. 아까랑 비교해야 되겠지? 얘는 제곱했을 때 음수면 원래 z가 순호수였다 이런 얘기인 거고 거꾸로 순호수를 제곱하면 음수가 된다는 얘기인 거고 얘는 제곱했을 때 순호수면 원래 z는 뭐였겠는가 이런 얘기인데요. 순호수가 될 거면 다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날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 ab는 날라가면 안 돼요. 순호수의 정의에 의해서, 그치? 실수부가 0이고 허수부는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되려면 a제곱하고 b제곱이 같아야 돼. 그렇게 되려면 a랑 b의 각각의 절대값끼리 같아야 돼. 부호만 반대여도 된다는 얘기인 거지. 아예 같아도 되고 부호가 반대여도 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표현한다.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같으면 되겠구나. 예를 들어 3 이래도 되는 거야. 9 빼기 9니까 0 되는 거. 근데 3하고 마이너스 3이어도 되지. 9 빼기 9 되니까 또다시 0 되겠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도 되는 거고요. A랑 B 부호가 반대인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러면서 A, B는 0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라도 0이 되면 안 되는 거여서 얘는 이렇게끼리 같은데 각각 다 0은 안 돼요. 0은 안 돼요.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같아야 하는데 그러면서 그 같은 값이 0이면 안 돼. 얘네들이 0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한번 했으면. 자, 그래서 얘도 이름을 붙이기 좀 까다로운데 얘는 그 숫자의 형태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내가 예시로 몇 개만 같이 곁들여서 적어줄게. 이런 수들을 몇 개 대표적으로 써보면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3-3i. z가 이런 놈이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실수부랑 허수부의 절대값은 같은데 0이 아닌 숫자로 같아야 된다. 3-3i. 뭐 이런 것도 있겠죠. 7 플러스 7i.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마이너스 2 플러스 2i. 느낌이 오는 거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i. 뭐 이렇게 생겨먹은 놈들. 이렇게 생겨먹은 놈들을 제곱하면 순허수가 되는구나. 순허수가 되는구나. 그치? 괜찮지?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내가 만약에 어떤 한 문자로 좀 통일해서 정리를 해주면, 자, 요거까지만 이제 실전이니까 우리 사실 특강 때도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는 이제 문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이 Z는 내가 실수로 묶었을 때 반드시 묶여요. 왜? 어차피 허수부도 A 아니면 마이너스 A거든. 그치? 실수부와 부호가 반대거나 같거나인 거니까 얘는 A로 묶었을 때 1 플러스 마이너스 i로 묶이는 이런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노란색으로 다시 한번 써준 이유는 너희들이 구체적인 값을 모를 때 이렇게 모델링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제곱해서 순허수가 되는 수를 모델링을 해야 돼. 그럼 A 플러스 B, A랑 B에 대한 단서를 얻었으니까 A, B를 굳이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델링하면 A에 1 플러스 마이너스 i로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저 A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 조건이 또 없나 이런 것들을 살피면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한 번만 더 체크해보면요. 아까 Z의 제곱이 음수다. 여기가 별표 2개였으면 마지막 거가 별표 하나 정도만 줄게요. 이거랑 이거 거의 이거 2개밖에 안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나오는데 어쨌든 다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이제 문제를 한번 맛보기만 좀 해보자. 378번인데요. 378번 말고 382번만 가볼게요. 어차피 이거 문제 유형이 똑같으니까 382번을 어떻게 풀어가는 건지 감각을 좀 키워봅시다. 이 Z가 I에다가 복잡하게 답이 나올 거야. 너희들이 감히 제곱해볼 엄두를 못 내게끔. 그게 의도예요. 이 I에다가 제곱. 잘 봐야 돼. Z 제곱한 게 이거라는 게 아니라 Z 자체가 이거야. 이미 얘 자체도 복잡한 거지. 근데 그거를 또 제곱한 게 Z에 제곱을 한 게 음의 실수예요. 음수예요. 그럼 이제 이런 개념들을 너희들이 머릿속에 안 집어넣고 있으면 이거를 또 제곱해야 돼요. 그럼 Z에 제곱을 하면 얘는 i도 일단 제곱되고 이 뒤쪽 거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2i의 제곱의 제곱이면서 4제곱이 되면서 뭐 정리하면 i 제곱은 일단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x 플러스 2i의 4제곱을 이제 어떻게 전개할지 전전긍긍하면서 고민하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란 얘기죠. 이거를 직접 4제곱해서 계산하는 의도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은 이 제곱했을 때 0보다 작다. 이걸 보고 우리가 제곱하기 전 내가 가지고 있던 Z가 뭐였다? 순허수였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거지? 말로 표현해보면 이 제곱에 관련된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면 직접 제곱해보지 않고도 여기 써놨죠. 어떤 복소수의 제곱의 결과물만을 가지고 제곱하기 전 복소수의 종류 또는 꼬라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 제곱해보지 않고도.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얘를 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냥 이 Z만 이쁘게 정리해주면 되겠구나. 그럼 Z를 정리해보면요. Z는 여기 i가 있고 뒤에 거 제곱은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얘는 x제곱에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4 이만큼이 실수부고 그 다음에 더하기 4x만큼의 i다. 참고로 거기 문제 x가 실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가 실수부가 되는 거 맞고 4x가 허수부가 되는 거 맞죠? 근데 앞에 i가 곱해졌으니까 다시 실수 허수부가 바뀌겠네. 4xi의 i가 곱해진 거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x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것만큼의 거기에 i가 붙으니까 최종적인 실수분은 마이너스 4x였고 최종적인 허수분은 x제곱 마이너스 4였다. 그런 얘기지. 이게 Z였어. Z를 각 계산으로 좀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놈을 제곱했더니 음수야? 그러면 얘가 순허수였구나. 이렇게 그냥 갖다 붙이면 제곱을 직접 해보지 않고도 우리는 요 어떤 미정 개수들의
단서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이 순호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디가 빵이고요? 앞에 부분이 여기가 0이고요. 여기는 0이 아니다. 지금 이 두 개의 조건을 알아낸 겁니다.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x 뭐야? 마이너스 x가 0인 거니까 따라서 x는 0이에요. 그래서 이 382번은 뭐 실수 x의 값을 구하시고 했으니까 0이라는 거를 제곱을 해보지 않고도 제곱의 숫자의 종류를 가지고 원래 뭐였겠는가를 파악하면서 구할 수가 있었다. 근데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 지금 몇 시야 시간이? 41분. 아직 남았네. 자, 근데 너희들 이런 생각을 좀 잘해야 돼. 이거 우리 중3 수업할 때도 강조했었고 앞에 뭐 전개, 곱셈 공식, 인수분해 뭐 이런 거 할 때도 내가 어디서 강조했냐면 우리 합차 공식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자 너희들이 합차 공식 맨날 허구한 날 교과서에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문자 그대로 맹목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이 2 빼기 2라는 숫자에 집중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렇게 되면 너희들의 생각이 갇힐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를 짝수로 생각하는 게 맞다. 양의 짝수로 생각을 하는 게 더 올바른 공부 방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예시로 내가 이런 것들 얘기했었지. x의 4제곱 마이너스 y의 6제곱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짝수 제곱은 무언가의 제곱으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얘는 x의 제곱의 통째로의 제곱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 얘는 y의 세제곱의 제곱으로 얼마든지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아니라 짝수 제곱 마이너스 짝수 제곱이 있으면 반드시 이건 합차 공식을 통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지. 이렇게 앞에 이 x제곱을 한 몸으로 보겠다, y 세제곱을 한 몸으로 보겠다 마음을 먹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2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럼 내가 이걸 얘기를 갑자기 또 왜 하냐? 너희들 여기서도 갇혀있으면 안 돼. 내가 복수수의 제곱이라고 해서 이게 2라는 숫자에 꽂혀있으면 안 돼요. 여기다가도 다시 한 번만 내가 강조할게. 그러니까 무언가의 제곱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그 제곱하기 전 단계를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개념의 취지인 거거든. 그러면 너희들이 숫자 써볼까? 얘도 짝수의 대표적인 숫자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 우리가 뭐라고 해볼까? 이렇게 해보자. 자, z의 4제곱이 얘가 이렇게 나왔어. z 4제곱이 음수래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z 4제곱이 음수인데 이 4제곱이라는 것 자체는 z 제곱의 통째로의 제곱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 z 4제곱이 음의 실수였다면 그 제곱하기 전 z 제곱이 제곱하기 전 뿌리 역할을 할 거잖아. 얘가 뭐였겠구나. 자,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려면 그 제곱하기 전이 순호수였던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z 제곱이 순허수였겠구나라는 거를 파악할 수도 있는 거야. 너희들이 2라는 숫자에 꽂혀 있으면 이런 생각 못 해요. 지금 z의 4제곱이 0보다 작다는 거 나왔을 때 이런 거 안 배우는데 하고 가만히 있을 겁니다. 난 장담해. 이미 너희들의 선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2라는 숫자에 꽂혀있지 말고 무언가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또 할 수 있지 않아? 이제는 z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죠? 이 z제곱은 말 그대로 z라는 거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럼 z는 원래 뭐였을까? 제곱했을 때 순허수가 되는 원래 놈 여기 나와있죠? 제곱했을 때 순허수가 된다? 그럼 원래 놈은 이렇게 생겼겠구나. 따라서 우리는 이 z를 끝까지 분석을 해보면 얘는 a의
1 플러스 마이너스 i 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수였다 까지 내려올 수가 있는 거지. 8제곱이 나와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제곱하기 전 4제곱이 뭐였을까? 제곱하기 전 제곱이 뭐였을까? 제곱하기 전 1제곱이 뭐였을까?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내려오면서 분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이 정도의 예시를 써놓으면 너희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같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얘를 그냥 통째로 한번 예시를 잘 적어놔 보세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여기 2라는 숫자에 이 제곱에 꽂혀 있지 말자. 무언가의 제곱이다. 무언가의 제곱.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남은 시간은 우리 책을 이제 보면 뭐가 남았냐면 이거 저거 정리하시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앞쪽으로 가면 우리 중요한 거 뭐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들을 자세하게 얘기를 했고 51페이지에 이제 거듭제곱이랑 자 51페이지에 거듭제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해서 뭐 루트 곱하기 루트 나누기 루트 이런 것들을 이제 음수가 들어가는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 어떻게 계산하겠는가 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약간 복소수 단독 문제로 좀 출제되는 파트이고 사실 다뤄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 여기 책은 2페이지지만 쌤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분량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갈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가 너희들이 2차 방정식과 함수를 공부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 정도까지 공부하고 우리는 지금 중3 시험 범위도 같이 챙기는 의미에서 2차 방정식이랑 함수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시험 끝나면 복소수 남은 부분 다시 돌아올 거야. 남은 부분은 이제 복소수 단독의 어떤 문제가 될 거니까요. 지금 당장은 바로 뭐 해야 될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까지에 대한 숙제를 체크를 한번 해보면요. 412번, 아니지, 407번까지지, 407번까지 하시고, 그리고 뒤쪽, 거기 418번부터 이제 마지막 425번까지는 숙제가 아닌데, 그 뒤에 이제 실전 트레이닝의 숙제가 또 있으니까 여기서 좀 체크를 해줄게. 이 61페이지로 가서 지금 미리 좀 체크를 해놓자. 61페이지의 숙제. 좀 건너뛰고 또 다시 숙제가 있는 거야. 426번부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순서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439번까지가 숙제예요. 439번까지 미리 체크해 봅시다. 426번부터 439번 그리고 그 전에도 몇 개 남아있는 그 기본 문제들 여기까지 숙제가 될 거고요. 잘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그 기본 교재에 나가는 숙제는 뭐를 참고하면서 공부해도 괜찮다고 했었지. 처음부터 해설지 펼쳐보는 건 안 되지만 우리 열심히 노력해보고 안 되면 해설지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 그래서 내가 각자 안 거는 거야. 알겠지? 어차피 우리는 해설지 안 달려있는 문제들 주구장창도 풀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개념을 탄탄하게 다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잘 풀어와 보세요. 오늘 2차 방정식의 인트로만 잠깐 얘기하고 마칠게요. 64페이지를 봅시다. 이제 드디어 중학교 시험 범위이자 선행의 어떤 과정이 되는 2차 방정식과 함수를 쭉 분석해 나갈 건데 항상 이 파트 들어오면 내가 강조하는 얘기들이 있지. 이런 얘기들 배우기 전에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건 방정식과 함수를 왜 같이 배우는가? 이게 뭔 관련이 있길래 같이 배우는가?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할 거야. 넌 지겹겠지만 벌써 3번째, 4번째 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중3 거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공부도 2번을 하고 방학이 끝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도 현행하면서도 얘기했었고 선행하면서도 얘기했었고 내 기억에는 4번 정도 한 것 같아. 오늘 하면 5번째가 되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할게요. 중요하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거는 방정식과 함수를 배울 거고요. 살짝 앞에 어떤 수식어를 좀 붙여주면 얘는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일단 물론 방정식이 다항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과 다항함수를 일단 배울 거야. 나중에 가면 이제 뭐 우리 이런 것들, 뭐 y는 x분의 1, 뭐 이런 함수도 배우게 될 거거든. 근데 얘는 지금 x에 대한 다항식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별도로 뭐 유리함수라고 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뭐 반비례함수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얘 공식적인 명칭은 유리함수가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너희들이 학년이 거듭하면서 올라갔을 때 배우게 될 거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방정식과 함수를 배울 건데 우리는 다항식으로 표현되는 방정식, 다항식으로 표현되는 함수식이 다항식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함수만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중요한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얘기였지? 아주 나는 항상 쉬운 예시 가지고 예를 들었죠. 우리 EX랑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같아요. 얘가 이제 다항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방정식인 거잖아. 주인공은 X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얘는 우리가 얘를 이제 정리해서 풀어보면 뭐 3x, 이거 3이라고 할까 그냥? 3이라고 해보면 얘 이제 x값 구해보면 뭐가 나오는 거지? 그지? 1차 방정식인 거니까 3x가 3 된다. 그러면 3으로 나누면 x가 1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결론적으로 x는 1이다라는 게 나올 건데 1이다라는 게 나올 건데 이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얘를 이항하고 뭐 나누고 곱하고 어떤 방정식의 좌변 우변에다가 똑같은 연산을 적용하면서 풀어나가는 과정은 완전히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식으로 풀어내려가는 과정이 하나가 있는 거고 우리는 이 방정식을 사실 좌변과 우변을 따로따로 그림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함수를 먼저 공부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겠지만 이 교육과정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원래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야. 무슨 말이냐면 y는 2x라는 어떤 x랑 y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관계를 함수라고 불러. 1 넣었을 때 2 나오고 2 넣었을 때 4 나오고 이런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식이 함수야. 함수가 별게 아니고 x랑 y가 들어가 있는 게 함수다. 이게 아니에요. 관계가 함수입니다. 관계.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얘도 어떤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식이고 이 자체가 함수인 거야. 그런데 이거 두 개를 x랑 y에 대한 어떤 방정식으로 보고서 연립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 얘도 만족시키면서 얘도 만족시키는 그런 공통해를 구한다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연립 방정식의 뭐 기초적인 풀이가 되겠죠? 그냥 가감법을 직관적으로도 바로 빼면서 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한다는 생각에서 우리는 빼볼게요. 그러면 y가 없어지고요. y가 2x라는 식에서 얘 일단 강조의 의미로 가로를 좀 쳐볼게.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이렇게 올 건데 이 빼기 뒤쪽 식을 좌변으로 넘겨서 다시 한번 써보면 결국에는 이게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2x다라는 방정식이 나와요. x에 대한 방정식.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우리가 이 방정식이 있어. 그러면 좌변하고 우변을 따로따로 함수로 생각하고 그 함수와 그 함수를 연립해서 x값을 구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이 둘의 함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어떤 조합을 구하는 과정이 이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게 무슨 관계라고 정리하면 될까? 결국엔 내가 이렇게 방정식의 좌변하고 얘가 이제 좌변에 있는 거를 함수로 바라봤다 해서 나는 그냥 좌변 함수라고 불러요. 좌변 함수. 좌변에다가 어떤 y는만 달아가지고 이 출력값을 그냥 y라는 문자로 표현을 한 거지. 그 다음에 이 우변에 있는 x에 대한 식의 y는을 달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함수로 보는 거야. 어떤 입력과 출력의 관계로 보는 거야. 그래서 얘도 우변 함수라고 바라본다면 방정식은 좌변 함수와 우변 함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조합을 찾는 과정이다
결국엔 좌변함수와 우변함수의 관계를 본다 이런 얘기예요. 이 둘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관계. 그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좌변함수와 우변함수 어떤 두 함수의 관계를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사실상 이렇게 연립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는 아주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얘랑 얘를 그냥 등호로 연결해주면 끝이라는 얘기야. 어떤 두 함수의 관계를 살피고 싶어. 그러면 얘랑 등호로 연결해주는 그 방정식을 만들면 이게 결국엔 좌변함수와 우변함수 두 함수의 관계를 설명해주고자 하는 x에 대한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좌, 우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함수의 관계를 설명해준다 해서 나는 그냥 두 함수의 관계 방정식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이른바 함수 관계 방정식이죠. 어쨌든 우리끼리의 소통이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뭐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두 함수의 관계를 표현해주고 있는 방정식이다. x에 대한 방정식.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관계 방정식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결국에는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즉 방정식이 나와 있을 때 누가 씹히지 않아도 너희들은 왼쪽과 오른쪽을 각각을 함수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거 배웠죠. y는 EX. 그러니까 EX라는 식은 함수로 생각하면 1차 함수가 되기 때문에 X축, Y축으로 이루어진 좌표평면을 그리면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도 마찬가지로 이 식을 표현하면, 식을 함수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를 편이 3인 그런 직선이 되겠구나. 따라서 우리는 이 왼쪽에 있는 직선과 오른쪽에 있는 직선의 관계로서 방정식을 분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 또다시 두 개의 함수가 나왔는데 얘네들의 관계를 분석하고 싶으면 우리 관계 방정식을 만들어서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예요.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인 거죠. 한마디로. 이런 생각을 깔고 가지 않으면 너희들이 방정식 따로 함수 따로 다 따로따로 공부하게 되기 때문에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질 거고, 이 방정식과 함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고 뭐 한 세 번째, 네 번째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누구라도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처음에 주어진 게 얘잖아. 그럼 우리가 시간 몇 시야? 너무 늦었으면 다음 58분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이해하고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가보자. 숙제 체크해줬으니까 다시 한번 톡방에다가 정리해 줄게요. 그리고 우리 깜빡이 전사들 29회 전사들 잘 보내시고, 슈어가 너 시험